안녕하세요. 4주차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이제 기본 자료형과 이제 연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잠깐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파이썬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잠깐 복습하고요. 변수와 기억 공간도 약간 복습이 들어가고, 그래서 오늘 내용이 이제 기본 자료형, 연산, 그다음에 자료형 변환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자면은 파이썬 이제 프로그래밍을 이제 무엇인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파이썬 프로그래밍은 이제 파이썬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원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 작업에 대한 작업 지시문을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이제 인터프리터 프로그램이 그 작업 지시문을 이제 실행하는 이것이 이제 어, 파이썬 프로그래밍입니다. 파이썬 프로그래밍 이제 잘 보시면은 이제 컴퓨터 화면에 이제 이렇게 헬로 월드를 출력해 볼까 어떤 이런 우리가 이제 작업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거를 이제 컴퓨터에다 이제 실행하고 싶은 거죠. 컴퓨터에 시키고 싶은 거죠. 작업을 지시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들, 고안한 생각들을 컴퓨터에 이제 바로 이제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특정한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제 파이썬 언어를 통해서 이 파이썬 언어에 맞는 문법을 통해서 작업 지시문을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바로 이제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냐? 컴퓨터는 이제 바로 실행할 수는 없고요. 이제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프로그램,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실행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어떤 파워포인트 파일, PPTX 파일을 컴퓨터가 바로 실행하는 게 아니고 그 파워포인트 포인트가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을 해주듯 이거를 이렇게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업 지시문을 작성을 하면은 이게 컴퓨터가 바로 실행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이제 인터프리터라는 프로그램이 이 작업 지시문을 이제 실행해 준다는 것이 이제 전체 큰 흐름이고요.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인 실행 방법 우리가 두 가지 배웠었죠. 코드형 실행 방법과 대화형 실행 방법이 있습니다. 코드형 실행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작업에 대해서 고안을 하면은 이거를 코드로 우리가 그 작업 지시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쫙쫙 처음에 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서화해서 쫙 코드 형태로 만들어 놓고 이 코드를 인터프리터가 한 번에 실행하는 게 이제 코드형 실행법입니다. 그쵸? 이제 작업 지시문을 작업 지시서를 만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작성한 다음에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작업 지시서를 한 번에 전체로 실행을 하는 것이 코드형 실행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행할 때 어떻게 실행하냐 이렇게 배웠었죠. 이제 파이썬 인터프리터야. 여기는 이제 CUI 환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커맨드 라인 유저 인터페이스 방법이고요. 그래서 파이썬아 파이썬 프로그래머가 이제 hello world.py라고 하는 이 우리가 작성한 작업 지시서 코드를 실행해라. 그러면 얘가 요 파이썬 프로그램이 요 파일을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차라락 실행을 해가지고 결과를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된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때 여기서 에러가 나는 한 가지가 뭐라 그랬죠? 이 파이썬이 그래서 프로그램이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그 패스가 잘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뭐 그거는 이제 좀 구체적인 거고 아무튼 코드형 실행은 그래서 이제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 파이썬아 코드를 한 번에 실행해라 해서 한 번에 코드를 쫙 실행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대화형 실행 방법은 일단 인터프리터를 실행을 해요. 그리고 인터프리터를 실행하면은 꺽쇠 세 개가 뜨면서 대기하고 있거든요. 이 대기하고 있을 때 우리가 명령을 한 줄씩 입력을 하고 그 명령을 한 줄씩 이제 인터프리터가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대화를 하는 것 같다. 인터프리터와 얘 실행해, 얘 실행했습니다. 또 다른 거 실행해, 또 실행해, 실행했습니다. 또 다른 거 실행해, 실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것 같다. 그래서 대화형 실행법이고요. 그래서 인터프리터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꺽쇠 세 개가 대기하고 있고 우리가 여기다 명령을 이렇게 치면은 명령을 실행하고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기하고 있고 여기다 또 새로운 명령을 이제 쓸 수 있고요. 이런 거고 코드는 이제 한 번에 이제 명령들을 쫙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해서 작업 지시로 만들어 놓고 실행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 파일 우리가 이제 코드 실행으로 할 때 존재하지 않는 파일 이렇게 실행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제 에러가 발생한다. 이렇게 파이썬이 can open file ggg.py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현재 요 mypython 폴더에 이런 파일이 없는 거죠. 이제 이런 우리가 코드를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은 열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에러가 나는 거죠. No such file or directory. 그러니까 이 파일을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요런 이제 에러가 뜨면은, 내가 이제 요 경로가 여기가 아닌가 싶어서 다른 경로 찾아보든가, 이 파일을 안 만들었나, 파일 이름이 잘못됐나,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파일 이름 할 때 대소문자도 이제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대소문자 잘못 썼나, 또 확인해 보셔야 되고, 이런 에러가 있으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파이썬 프로그래밍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다시 복습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수와 기억 공간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파이썬 프로그래밍에서는 이제 기억 공간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 원활한 프로그래밍에서 값을 기억하는 공간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이제 내가 시키고 싶은 게 이거예요. 수학 100점이고 영어 95점이고 언어 90점인데 이거 평균 점수가 얼마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을 보통 한다는 거죠. 이제 수학 100점을 이제 수학이란 변수에 100점 넣고 영어 95점 넣고 언어 95점 넣고 수학 언어 영어를 이제 평균 나누기 3에서 평균을 구하면은 그리고 이제 이걸 프린트해라.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렇게 단계별로 이제 수학 점수를 이제 기억하고 영어 점수 기억하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이제 한 줄씩 한 줄씩 실행하기 때문에 이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값들을 보관할 기억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래서 이제 기억 공간을 이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인터프리터는 이제 한 코드가 실행될 때마다 이제 가상의 기억 공간을 스스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인터프리터는 이제 기억 공간을 스스로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인터프리터는 실행되면서 가상의 기억 공간을 이제 확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 작업 이제 수행 중에서 변수 대입이 일어나면은 기억 공간에 변수 공간을 만들고 값을 저장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제 기억 공간의 변수 값들을 변경해 가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끝나면 이제 가속의 기억 공간을 해제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인터프리터가 이렇게 실행이 돼요. 그러면 인터프리가 실행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가상의 기억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코드를 이제 실행을 하죠. 코드 첫 번째 줄 실행했어요. 그러면 그 기억 공간에다가 수학이란 변수에 100점이란 값을 넣은 보관하고 있는 이런 기억 공간을 만들어 놓고 는이라는 게 이제 항상 이제 기억 공간에다가 무엇을 변수를 만들고 대입하라는 얘기를 했죠. 영어란 변수에다가 95점이라는 이제 이렇게 값을 놓고 변수 이제 공간을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언어도 마찬가지로 언어라는 이제 변수에다가 이제 90이라는 값을 넣은 변수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평균은 그러면 이제 여기 오른쪽에는 이제 변수에 있는 값을 사용한다 그러겠죠. 수학 점수 기억 공간에 수학이란 변수가 있나요? 수학 변수 있네요. 그래서 이제 값을 불러와서 100점 사용하고 영어도 95점 사용하고 언어도 90점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싸움 해가지고 더해서 나누기 3하면은 평균 95가 나온다. 평균 점수 이 95를 다시 평균에다가 이제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다음 줄 할 때는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평균이라는 변수가 있나요? 있기 때문에 이제 값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95.0을 이제 불러와서 이제 프린터를 하면은 이제 이 코드가 다 실행이 끝났고요. 실행이 끝나면 이제 뭐 하냐? 그러면 이제 인터프리터는 자기 기억 공간 원래 여기 있었죠. 여기 있던 거를 해제를 해요. 해제를 하고 종료를 합니다. 종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터프리터는 이제 코드가 실행하기 전 여기는 지금 코드 실행 전이죠. 코드 실행 전. 여기는 지금 코드 실행 중이고요. 여기는 코드 실행 후. 그러니까 이게 인터프리터는 이제 그 코드 실행 전후로 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특히 이제 기억 공간을 스스로 확보해 놓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인터프리터 실행했을 때 그래서 코드 실행 전에 기억 공간 확보하고 이제 기억 공간을 이제 코드에서 이제 여기를 채워가고 사용해 가면서 기억 공간에 대해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코드가 끝난 실행 후에는 이 기억 공간을 해제를 한다. 이렇게 이제 인터프리터가 이제 기억 공간을 이렇게 관리하면서 실행되고 돌아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좀 더 이제 한번 예를 정확히 또 봐볼게요. 그러면은 헬로 월드 파이라는 코드를 이제 인터프리터가 실행할 때 어떻게 하냐? 파이썬아 헬로 월드.py를 이제 실행해라. 헬로 내용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실행하면 맨 처음에 뭐 하냐? 코드 실행 전에 아예 아직 코드 보기 전에 이것을 이제 실행합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이제 실행이 되고요.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파워포인트 같은 걸 실행하듯이 이제 파워 인터프리터가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면서 이제 그래서 작업 이제 우리가 그 뭐였죠? 작업 관리자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인터프리터가 실행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윈도우 위에서 인터프리터가 이제 실행이 되고 윈도우나 뭐 iOS나 이제 맥OS나 이제 뭐 리눅스나 이런 데 위에서 실행이 되면서 그다음에 이 우리가 이제 코드를 실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코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파일이 존재하네요. 존재하면은 일단 넘어가고요. 안 존재 안 하면 여기서 에러 나오고 이제 종료가 돼 버리겠죠. 그다음에 기억 공간이 이제 확보를 하고요. 이제 만약에 존재한다고 하면요. 그러면 이제 기억 공간을 확보한 후에 코드로 진입을 합니다. 기억 공간이 확보된 후에 코드로 진입을 하고요. helloworld.py 이제 코드로 진입해서 첫 번째 줄 위에서부터 한 줄씩 실행을 하는 거죠. 이제 아웃풋이란 변수에 이 값을 넣으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기억 공간 만들어 놓은 데다가 아웃풋이란 변수에다가 helloworld. 헬로월드 이런 느낌표 요 문자열 값을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 실행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기억 공간 메모리에 아웃풋 변수의 공간을 만들고 helloworld라는 값을 대입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 이렇게 여기가 기억 공간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프린트 이제 아웃풋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요 이렇게 변수가 이제 는 왼쪽에서 사용되지 않을 때는 무조건 이제 변수에 있는 값을 불러오라는 얘기겠죠. 사용하라는 얘기. 아웃풋 값을 이제 사용을 해요. 헬로 월드네요. 헬로 월드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요 값을 이제 불러와서 프린트를 한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이렇게 출력이 된 거고요. 이제 그러면은 다음 줄이 없네요. 그러면 이제 종료하겠죠. 그러면 파이썬 여기 코드까지가 이제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기억 공간을 해제해요. 우리가 만들어 놨던 거 있죠? 다 지워요, 이거를 이제. 그리고 인터프리터가 종료됩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헬로 월드 2.py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프린트 아웃풋이라고 돼 있어요. 예. 요런 이제 코드가 있다고 치면은 요거를 연달아서 이제 이렇게 실행하고 2.py 제가 이름이 좀 약간 다르네요. 잠깐만요. 예.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아까 전에 요 기억 공간은 helloworld.py의 기억 공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helloworld가 이제 py가 종료되면은 이 기억 공간이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helloworld 2.py를 이제 했을 때 아웃풋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도 이 공간이 이제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에러가 이제 나게 됩니다. 여기서. 아무튼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 한 코드가 이제 끝나면은 기억 공간이 이제 또 사라진다. 그래서 다음 코드가 그 기억 공간에 다시 접속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화형에서도 한번 기억 공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실행되는지 하나씩 3단계씩 이제 차근차근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C 드라이브 파이썬에서 파이썬 이 인터프리터만 실행했어요. 그러면 이제 대화형으로 해가지고 꺽쇠 3개가 이제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아웃풋은 hello.py 이렇게 쳤다고 했을 때 이제 그러면은 여기 아직 이제 인터프리터가 처음에 실행됐을 때 무슨 일이 생기냐. 페이스 인터프리터가 실행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기억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꺽쇠가 이제 3개 뜨게 되면요. 이제 대화형 작업 중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이제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줄, 아웃풋 변수의 공간을 만들고 마찬가지로, 예, 이렇게 hello world hello world, 예, 이런 값을 이제 대입을 하게 되겠고요. 변수 공간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대화형에서 이제 여기서 한 줄이 실행이 됐죠. 그래서 두 번째에서 프린트 아웃풋 하면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는 대입 할당 대입 이렇게 연산이 없을 경우에는 무조건 불러오는 거라고 했죠. 변수 값을 아웃풋 값을 불러와라. 그래서 헬로 월드 값이 이제 불러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화면에 출력해서 이렇게 한 줄 출력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엑시트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프리터 대화형을 종료할 때는 exit라고 치면 되거든요. exit하고 가로 열고 가로 덮고요. 이걸 실행하는 순간 이제 종료를 하겠죠. 이 대화형이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인터프리터 종료 시에 무슨 일을 하냐?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기억 공간을 이제 마찬가지로 해제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프리터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 공간이 있다. 우리 인터프리터에게는 이제 실행하는 순간 기억 공간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제 변수 이름과 변수의 값이 이제 기억되게 된다. 누적돼서 이렇게 기억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프리터가 종료되는 순간 그리고 이 기억 공간은 이제 사라진다. 그래서 나중에 새로운 이제 뭐 또다시 이제 인터프리터를 실행했을 때 새롭게 실행했을 때는 다시 접근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미선언 변수지 사용하는 발생하는 에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기억 공간에 인터프리터가 있다고 했죠. 파이썬 실행하는 순간 기억 공간을 만들었어요. A는 1, 2, 3을 넣었어요. 그래서 A라는 변수에 1, 2, 3 값을 이렇게 넣습니다. 근데 프린트 A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A 여기 이렇게 대입에 있지 않은 대입 왼쪽에 있지 않은 는 왼쪽에 있지 않은 변수 이름은 무조건 불러오라는 얘기겠죠. A 값을 이제 A의 변수의 값을 불러와요. 1, 2, 3. 그래서 출력을 하고요. 근데 프린트 B, B 변수의 값을 불러오래요. 근데 B 변수 값이 없잖아요. 기억 공간에. 그럼 이게 무슨 에러가 나냐 하면은 에러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쭉 이렇게 해서 여기서 첫 번째 줄,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줄 여기라는 얘기예요. 바로 윗줄. 그래서 네임 에러, 네임 B가 변수 이름이죠. 변수 이름 B가 not defined.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억 공간에 없는 변수라는 얘기죠. B라는 게. 그러니까 B라는 것은 이제 define이라는 건 이제 선언됐다, 정의됐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정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변수를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최소한 한 번 이렇게 정의가 돼야지 그 다음부터 이제 변수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러와라 했을 때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근데 여기 정의가 되지 않은 변수 b 값을 불러오라 하면은 이런 에러가 난다. 네임 에러가 난다. 는 것을 이제 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기본 자료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형에 대해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파이썬은 이렇게 어떤 값이 있을 때 그러니까 변수에 아까 전에 a 값이 있을 때 1, 2, 3과 다음에 아까 전에 아웃풋이란 변수가 있으면은 여기 헬로 월드 이런 값이 이것도 둘 다 값이거든요. 이 기억 공간에 뭐 이런 식의 값이 있다고 치면은 이 값에 종류가 있다. 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이 종류가 기본 자료형이다. 왜냐면 이제 이런 종류마다 이제 우리가 쓸 연산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자료형들을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1, 2, 3, 그러니까 이런 정수형, 숫자형끼리는 서로 더할 수가 있는데 요 문자형끼리는 더한다는 게 약간 또 애매하고 곱하기나 이런 게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형을 구별을 한다. 그래서 확실히 내부적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기본 자료형은 이제 이렇게 유형으로 봤을 때 세 가지, 자료형으로 봤을 때 네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정수형, 실수형, 문자형, 불린형. 예, 정수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연수를 포함한 이제 정수값, 예, 1, 2, 3부터 이제 마이너스 같이 딱 떨어지는 소수점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실수형은 숫자인데 소수점이 있는 거.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문자형은 따옴표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문자인데 이렇게 우리는 파이썬은 이제 문자형이라는 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옴표를 씁니다. 아니면은 이제 이게 문자형을 안 쓰면은 따옴표를 안 쓰면 뭐라고 인식을 하면은 이게 변수 이름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자형 값이다라고 명시하기 위해서 파이썬은 이제 따옴표를 해준다. 아니 따옴표가 없으면은 얘 변수 이름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따옴표를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논리는 이제 true, false 이제 참거짓을 나중에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쓰는 이런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뭐 기억 공간에 A가 1이 들어가 있고요. 정수형 B가 1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프린트 AB 하면은 이거 대입이 아니기 때문에 불러오죠. 1과 1을 불러와서 프린트하면은 1 이렇게 돼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A 1.5, B 1.5, 그다음에 B 3.5로 이제 바뀌었고요. 여기서 대입하는 순간 이게 그러니까 처음 대입할 때는
이 변수 이름을 만들게 되고요. 이렇게 변수 이름만 있는 상태로 대입을 하게 되면은 덮어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1.5, 3.5에서 이렇게 프린트 불러와서 이렇게 3.5 프린트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여기 요줄 실행하는 순간 이제 또 변수 값이 바뀌죠. 대입을 하기 때문에 변수에다가 ABC 그다음 여기는 101010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AB 해가지고 AB 여기 값을 불러와서 프린트를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프린트 이렇게 컴마하고 하면은 이제 띄어쓰고 그 다음 거를 이제 프린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true false 이렇게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true false가 이제 되고요. true false 여기 다운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운표가 없다는 거는 이제 불린 값이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기억 공간에 이런 작업이 이렇게 있고요. B도 이제 false 이것도 프린트하면은 A 값 false를 불러와서 이제 프린트하고 B 값 false를 불러와서 이제 프린트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형이 다르다. 이거는 정수형이었고요. 얘는 실수형, 얘는 문자형, 얘는 불린형. 좀 하나씩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정수형은 그래서 양의 점수, 영, 음의 점수 이렇게 세 가지 종류. 그러니까 결국 소수점 이하 값이 없는 자료 숫자고요. 그래서 넘버 원은 127 위에 이제 이렇게 넣었을 때 이렇게 프린트를 해보면은 요 코드를 이제 실행해서 결과를 이제 프린트를 된 걸 보면은 넘버 원 여기가 127이 지금 기억 공간에 있었죠. 넘버 원 불러오면은 그렇기 때문에 127 프린트 되고 타입이라는 이제 함수는 뭐냐면은 이 뒤에 있는 변수 또는 값의 그 자료형이 뭔지를 이제 출력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출력된 거거든요. 타입에 의해서 클래스 인트다 자료형 이런 식의 출력이 되고요. 넘버 2도 마찬가지로 0 클래스 인트다 이렇게 출력되고 넘버 3 마이너스 128 클래스 인트다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정수형은 이제 이진수, 8진수, 16진수도 표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OB라고 0B요, 0B. 0B라고 이렇게 치면은 뒤에 있는 숫자가 이진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0 다음에 소문자 5 치면은 8진수. 이게 옥타가 이제 8이라는 얘기잖아요. B가 이제 바이너리 2란 얘기고요. 그다음에 0X 는 이제 이게 16진수 값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진수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튼 값이 이진수 1령은 값이 2고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8진수 1령은 여기가 이제 8의 자리가 되거든요. 8이 되고 16진수 이거 10진수는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안 쓰고요. 10진수 워낙 많이 쓰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16진수는 이렇게 여기가 16자리이기 때문에 16이라고 이제 프린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 예, 이거는 뭐 시험에 전혀 안 낼 거고요. 나중에 근데 정말 좀 약간 이런 이진수, 8진, 10진수 외에 다른 진수들은 거의 안 써요. 거의 안 씁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래도 말씀을 드리냐면은 가끔씩 이제 이렇게 하드코딩 메모리 같은 거 작업할 때 이제 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있다, 파이썬도 이렇게 다루기는 한다. 그 정도만 이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참고입니다, 참고.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점수, 또한 또 참고용 할 게 있는데요. 파이썬에서는 이제 정수의 값을 이제 비트 수에 제한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렇게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이제, 파이썬 이전에 가장 스탠다드한 프로그래밍 랭귀지 가장 기준이 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뭐였냐면은 C 언어입니다. C 언어. C 언어는 근데 이제 그 비트수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수형이라 그래도 뭐 이렇게 2비트 정수형, 4비트 정수형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값이 막 달라졌어요. 어떤 정수형 그러니까 차 같은 정수형 이거 차도 정수형을 쓸 수 있는데 차 같은 정수형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20 7부터 128까지인가요? 128부터 127까지인가? 이게 좀 헷갈리네요. 예, 128부터 127까지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요런 정수 범위까지 표현 못했거든요. 2비트라 가지고. 2바이트라서 2바이트. 2바이트 맞나? 예, 256개. 예. 그리고 뭐, 롱은 좀 더 길게 표현할 수 있고, 인트도 이거보단 좀 더 긴 범위를 표현하고, 아무튼 이런 식의 이제 비투수 제한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파이썬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이런 거
누가 생각하냐 이런 거 요즘에 뭐 메모리도 충분하고 이런데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비투스 제한 같은 거 신경 안 쓴다. 그래서 큰 수를 저장하기 위해서 특별한 이제 어떤 자료용이나 이런 것들 필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스를 불러와서 이런 이제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맥스 사이즈를 이제 보면은 요 값이 일단 최대로 기본적으로 설정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최대값이라는 얘기거든요. 최대값. 최대값이 지금 요거고 최소값은 어 요겁니다. 지금 그래서 요거를 프린트 해보면은 요게 나오고 맥스 값은 요거 나오고 메인 값은 요거 나오는데 근데 아무튼 요거 이상으로도 근데 우리가 쓸 수 있다. 10에 30승 해보면은 요런 값도 지금 우리가 프린트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10에 31승에다 플러스 1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표현할 수 있는 수의 크기가 제한이 있었어요. 근데 파이썬은 이제 그런 거 없어졌다. 그래서 큰 수,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숫자 있잖아요. 이런 숫자 쓰겠어요? 이런 숫자 못 쓰죠. 우리가 기껏해야 뭐 100만 원, 억 이 정도까지 커봤자 그런 숫자밖에 못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얼마인지 지금 셀 수도 없는데 아무튼 이런 큰 숫자를 다룰 때 있어서 파이썬은 뭐 우리가 특별하게 다른 고려할 필요 없다. 근데 C 언어는 이런 큰 숫자 다룰 때 고려해 어떤 특별한 작업을 고려해야 됐거든요. 근데 그런 고려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참고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예. 근데 여러분이 그래도 이제 컴퓨터 이런 전공자인데 좀 알아두긴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실수형에 대해서 이제 볼게요. 실수형은 이제 숫자인데 소수점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수형 여기 뭐 요에 먼저 보면요. 넘원이라는 이제 마찬가지로 기억 공간에 넘원이라는 변수에다가 123.456 예, 123.456이죠. 예. 네네. 여기는 마이너스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프린트를 해보면은 이렇게 프린트가 되고 넘원 여기는 지금 계속 대입이고 이거는 불러오라. 그래서 넘원에 있는 값을 불러와서 프린트하면 이렇게 되고 이 클래스 타입 함수를 통해서 클래스 보면은 플로트다 이렇게 나오죠. 요게 지금 이제 그래서 소수점이 있는 값이 이제 실수형이에요. 소수점 있는 값들은 다 실수형이다. 그래서 실수형 이제 쓸 때 그 인트형과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을 쓰게 되는데요. 점 다음에 0을 생략해도 돼요. 그러니까 2.0이다. 그러니까 숫자 2와 소실수 2.0은 다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먼저 볼게요. 넘 5잖아요. 예. 넘 5는 1이고 넘 6은 1.0이에요. 그러니까 1.0, 0을 지금 생략한 건데 이렇게 뒤에가 그냥 0이면 생략 가능합니다. 보시면 이거 프린트 해보면은 1이고 1.0이고 클래스가 달라졌거든요. 그쵸? 데이터 타입이 달라졌어요. 인트고 플로트고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가 2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수가 아니라 실수로 쓰겠다. 이러면은 2.0이라고 쓰고요. 점 0, 뒤에 점 다음에 0이면은 이렇게 생략도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0.5인데 앞에가 0이다. 그러면 또 생략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2.0 또는 0.5는 이런 식으로 앞에 0을 생략해 가면서 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냥 1과 점이 있는 1.0은 다르다. 아시겠죠? 요거는 확실히 해주세요. 이거는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0은 정수고 0.0은 실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수수점이 있냐 없냐로 따라서 그럼 실수형은 이제 또 지수 표기법으로 쓸 수도 있어요. 지수 표기법은 뭐냐면은 유효 숫자랑 그 다음에 중간에 2라는 값을 쓰고 그다음 자릿수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점, 그러니까 이거는 세 개로 끊으면 어떻게 끊을 수 있냐면요. 1, 2, 3 점, 여기 0이 생략된 거죠. 0과, 그다음에 2와, 그 다음에 2로 이제 끊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 세 개로 이제 구분을 하면은, 이렇게, 유효 숫자는 앞단을 얘기하는 거고요. 1, 2, 3이고, 1, 2, 3.0이고, 그 다음에 2라는 것은 이제 10의 2, 10의 2승이라는 얘기예요. 10의 2제곱. 이면은 100이죠. 이걸 곱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 2, 3에 100 두 개다. 공이 두 개다. 그러니까 여기는
공개수라고 뒤에 붙는 공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23, 00.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num1을 프린트하면은 그 다음에 num2다. num2는 이제 1, 마이너스 1, 2, 3, 4.45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끊을 때 4, 5, 6 여기 끊고 그 다음에 여기 끊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앞에 유효 숫자는 1, 2, 3.456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마이너스 0.0001을 이제 곱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랑 이제 1, 2, 3.456에 0.001을 곱하게 되면 이렇게 0.1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왜 이런 지수표기법을 쓰냐? 이 지수표기법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배우는 거잖아요. 이제 왜 쓰냐? 우리가 이제 사실 나중에 숫자가 커지거나 엄청 작아지거나 했을 때 되게 유효한 숫자는 앞에 숫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100만과 100만 있고요. 그 다음에 100만 1이 있어요. 만 1이 있어요. 이거 둘 차이 별로 없잖아요. 그쵸? 근데 앞자리가 2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만 1이 있고 100만 2가 있어요. 100만 2. 그러니까 여기 맨 뒤에 자리 숫자는 유효하지가 거의 않아요. 그러니까 이 크기에 영향을 없어요. 근데 앞단에 1이 100만이 200만이 되면 두 배나 커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앞자리 숫자가 유효하기 때문에 요 앞자리 숫자는 따로 이렇게 빼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앞자리 숫자만 따로 빼주고 뒤에는 이제 그냥 10의 몇 승이다 이렇게 표기하는 게 지수표기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숫자가 커지게 되면은 뒷자리 숫자는 뭐 이게 100만 억이 되는데 뒤에 뭐 1, 2 이런 거는 소용이 없기 때문에 다 버리는 거죠,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로 억 단위의 돈을 쓰고 있는데 1원, 2원, 그게 뭔 상관이 있나요? 그게 다 버리고 그냥 1억이냐, 2억이냐 앞자리 숫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자리 숫자만 따로 쓰고 이게 10의 몇 승이냐는 이제 이렇게 따로 이제 뒤에다가 표기하는 게 이렇게 지수표기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참고는 이제 부동수점 숫자는 이제 소수점 이하 15자리까지 정확하다. 그러니까 이게 파이썬도 이제 실수형에 대해서 이제 그 다루는 이제 한계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 이제 1점 넘버가 지금 1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프린트를 해보면은 요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1, 2, 3, 4, 5, 6, 0 다음에 1, 2, 3, 4, 5, 6, 5 다음에 7 여기서 반올림이 이렇게 됐네요. 아니, 여기서 반올림이 됐군요. 그러니까 뒤에가 몇 자리 숫자면은 1부터 9까지 1부터 0까지 10개, 그 다음에 10개, 예, 요 10개, 15개까지만 이제 정확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자리는 뒤에서 하나 반올림 된 거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수점도, 이제 어느 정도 파이썬도 이제 다루는 수점에 이제 그 자릿수가 한계가 있다. 그리고 해서 이제 10 나누기 3을 이렇게 했어요. 넘버 3에서. 예, 보시면은 10 나누기 3을 여기서 이제 프린트를 했거든요. 요거거든요, 지금. 3.3333 해가지고 5예요, 끝에가. 이거 뭐지? 예. 그러니까 뒤에가 이제 계속 3인데, 이게 어느 정도 뭔가 이상하게 파이썬이 작업을 해가지고, 얘가 뒤에가 여기 15번째, 16번째 짜리거든요, 여기가. 16번째 짜리가 5가 된 거예요, 그냥.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럼 3개를 똑같은 걸 더하면은, 그러면은 10이 안 나오나요? 그러면은 10 나누기 3인데 네, 해보면은 10이 잘 나옵니다. 근데 넘버 4가 지금 10.0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그냥 파이썬에게 맡기고 이렇게 그냥 실수형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문자열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문자열형은 이제 문자들의 집합. 그러니까 한 개도 아니고요. 사실 0개군요. 0개. 잠깐만요. 0개 이상의 문자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도 문자거든요. 이것도 아무것도 중간에 없는 거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것도 문자고 이렇게 한 한 글자 한 글자만 들어 있는 것도 문자고요. 이렇게 여러 글자 A, B, C 또는 이제 아예 문장 A, B, C 그다음에 띄고 D, F 또 그다음에 G 뭐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까지 다 있는 문장도 지금 어떤 하나의 이제 문자열형이고요. 문단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따옴표 안에만 이제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문자열형이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자열 값은 그래서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를 묶는다. 이게
파이썬에서는 둘 다 쓸 수 있다. 예. 이게 왜 또 이런 게 있냐면은, 이렇게, C 언어에서는 이제, 한 개의 문자 캐릭터는, 한 개 문자 캐릭터는 이제 작은 따옴표, 그 다음에 한 개 이상의 문자열 캐릭터는 이제 뭐, 이렇게 큰 따옴표 이런 식으로 구분했었거든요. C 언어 얘기입니다. 이제 파이썬은, 그런 거 상관없다. 예, 한 글자든, 뭐, 0글자든, 뭐, 100글자든, 다 이제 따옴표로 묶는다. 따옴표는 작은 따옴표 써도 되고, 큰 따옴표 써도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서 둘 중에 하나 골라 쓰시면 되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성향이 나옵니다. 큰 따옴표 좋아하는 사람 있고 작은 따옴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그 작은 따옴표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파이썬에 좀 더 많다고 합니다. 예, 아무튼 그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숫자도 따옴판에 있으면 문자열이다. 이렇게 이런 얘기 있습니다. 예제를 좀 보시면은 처음에 str1 변수에다가 이런 문자열을 넣었어요. 작은 따옴표로 묶여져 있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작은 따옴표 한 개도 되고요. 세 개도 이제 허용됩니다. 세 개도 이제 그 묶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세 개로 묶여져 있는 것도 이제 문자열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프린트를 해보면은 이렇게 하나씩 네 개가 프린트되어 있고 지금 셋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게 지금 줄바꿈 캐릭터거든요. 그리고 셋은 이제 세퍼레이터라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분할자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각각 원소를 이제 프린트 하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네 개를 프린트하면은 띄어쓰기로 구분해서 이렇게 프린트가 되잖아요. 이게 str1에 대한 값이 이렇게 나오고, 띄어쓰기 str2에 대한 값, str3에 대한 값, str4에 대한 값, 이렇게 띄어쓰기로 이제 구분이 돼서 나오는데, 이 구분되는 문자를 줄바꿈 문자로 이제 바꾸겠다, 이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얘를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게 str1이죠. str2, str3, str4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줄바꿈을 뒤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줄바꿈이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4개가 이제 요 프린트 하나에 의해서 요 4개가 프린트가 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num1과 str5는 문자열 1일 따옴표를 이제 묻혔기 때문에 둘이 다르다. 그래서 num1을 이제 프린트 해보면은 1이라고 나오긴 하는데 뭐냐 클래스가 타입이 int예요. 넘버 str5도 이렇게 프린트 할 때는 이제 요 따옴표가 없어지거든요. 따옴표가 없어져가지고 1이라고 나오긴 하는데 이 타입을 이제 찍어보면은 str이라고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num2는 이제 1점이잖아요. 0이 생략된 거라 그랬죠. 그래서 0 소수점이고 소수점 실수고 그래서 이거 찍어보면은 num2는 1.0인데 플로트다. 다음에 str6 이렇게 1.0이라고 이제 하면은 얘는 소수점이 아니고 실수가 아니고 이렇게 타입 보면은 문자열이다. 왜냐면 콤마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따옴표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자열에 그러면은 따옴표를 이제 문자열에 이라는 값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그 구분자로 쓰는 건데 그러면은 따옴표 자체를 문자 안에 이렇게 넣고 싶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제 큰 따옴표로 이제 묶었을 때는 작은 따옴표를 안에 쓰고 작은 따옴표로 묶었을 때 큰 따옴표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묶었어요. 문자를. 그러면 중간에는 이제 큰 따옴표를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안에 내용으로. 이렇게 안에 내용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지금 첫 번째 str5 프린트 해보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 따옴표를 묶었을 때는 안에를 이제 작은 따옴표 이렇게 써주면 돼요. 큰 따옴표를 묶었을 때는 안에 작은 따옴표 쓰면 이렇게 작은 따옴표 들어가 있고요. 또는 이제 따옴표 문자를 안에 이제 그 문자를 안 했을 때 이렇게 역슬래시 따옴표로 이제 분명하게 이거는 그 끝나는 따옴표가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나타내는 따옴표가 아니고 중간에 이제 삽입되는 따옴표다라는 것을 이렇게 역슬래시 따옴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역슬래시 따옴표 이렇게 하면은 따옴표가 표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큰 따옴표 이렇게 묶어놓은 상태에서 역슬래시 따옴표 역슬래시 큰 따옴표 이렇게 하면은 역슬래시 큰 따옴표 역슬래시 큰 따옴표 하면은 이 큰 따옴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아시겠죠? 따옴표를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이스케이프 문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열 안에 특정한 이렇게 캐릭터나 특정한 문자나 또는 이제 특정한 이제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싶을 때 이렇게 escape 문자를 쓴대요. 그러니까 역슬래시를 앞에 사용함으로써 원래 의미를 이제 좀 더 벗어난 문자를 쓰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몇 개인데요. 역슬래시 따옴표 이거 아까 우리가 봤죠. 이거는 따옴표 이렇게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따옴표가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따옴표 자체다라는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작은 따옴표 그 자체다라는 얘기입니다. 내용 안에 들어갔을 때. 그다음에 역슬래시 자체를 이제 쓰고 싶을 때는 역슬래시 두 번 씁니다. 그 다음에 줄바꿈을 이제 내용 중간에 쓰고 싶을 때는 역슬래시 n을 쓰고요. 역슬래시 r은 지금 엔터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기능입니다. 나중에 좀 예제를 보고요. 탭 키도 마찬가지로 역슬래시 탭이라는 걸 씁니다. 역슬래시 t라는 걸 써요. 그러면 중간에 탭을 사용한 거거든요. 프린트 요걸 해보면은 어떻게 나오냐? 역슬래시 탭이 특수 문자거든요, 결국. escape라는 특수 문자입니다. 이게 여기가 탭 띄어쓰기 있잖아요. 보통 4칸 내지 뭐 8칸 이렇게 띄어쓰잖아요. 그 띄어쓰기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탭이 이렇게 띄어쓰고 탭이란 글자가 이렇게 쓰여진 거고요. 그 다음에 역슬래시 r은 뭐냐? 역슬래시 r은 보통 이제 좀 앞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역슬래시 r을 하는 순간 이 뒤에 원래 이렇게 맨 앞이라는 게 써져야 되는데 맨 앞 쓰기 전에 이 써지는 위치가 앞으로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역슬래시 r에 의해서. 역슬래시 r이라는 문자에 의해서. 그래서 맨 앞이 이렇게 써진 거고요. 그 다음에 역슬래시를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특수 문자 역슬래시 두 번을 써야 됩니다. 역슬래시 두 번 쓰면은 이 역슬래시 하나가 이제 여기 안에 출력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역슬래시 다운표는 특수 문자입니다. 다운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작은 따옴표 이렇게 출력이 되고 큰 따옴표 역슬래시 큰 따옴표 하면 큰 따옴표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역슬래시 따옴표 안녕하세요. 역슬래시 큰 따옴표 이렇게 하면은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출력되고요. 역슬래시 탭 하면 이게 탭이라서 이렇게 띄어쓰기 자동 띄어쓰기가 된 거고요. 줄바꿈 역슬래시 n은 여기 다음에 줄바꿈입니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앞에 이제 줄바꿈 문자가 있기 때문에 한 줄 바꿔가지고 여기서 이제 줄바꿈입니다 이렇게 써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 프린트에 의해서 써지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그냥 역슬래시라는 것을 이제 escape 문자, 특별한 문자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명시하고 싶을 때는 앞에 우리가 그 문자열 값 앞에다가 r이라는 걸 써줍니다. r이라는 걸 써주면은 얘가 row라는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row 그 자체로 이렇게 출력됩니다. row 자체로 요게 escape 문자로 바뀌지 않고 특수 문자로 바뀌지 않고 그냥 역슬래시 따옴표 그 다음에 역슬래시 탭 이게 그냥 역슬래시가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특수한 이제 문자들을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문자열 중에서 이제 작은 따옴표 3개 또는 큰 따옴표 3개를 이제 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줄을 포함할 때 그러니까 보통 아까 전에 문자열이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 그 다음에 한 글자 들어있는 거, 그 다음에 한 워드가 들어있는 거, 그 다음에 한 문장이 들어있는 거, 뭐 이런 식의, 그 다음에 한 문단이 들을 수도 있거든요. 한 문단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 줄을 포함하는 방법이 다른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STL1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인데, 뭐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줄에 이렇게 쫙 써진 거고요. 결국 한 문장 형태로 된 거고, 이게 역슬래시 n이 들어가면 이렇게 줄바꿈이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게 하나의 문장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줄, 다음에 역슬래시 n이기 때문에 여기서 str2를 이제 프린트를 해보면은 여기가 str2입니다. 2 부분인데 첫 번째 줄하고 엔터 쳐져가지고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렇게 이게 하나의 이제 이렇게 역슬래시 n 때문에 문단처럼 이렇게 하나의 문자열 안에 포함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역슬래시 n을 안 쓰고 여러 무줄을 이제 쓰고자 할 때는 앞뒤를 이렇게 따옴표 3개, 작은 따옴표 3개나 큰 따옴표 3개를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역슬래시 n 없이도 얘가 여기 쓴 엔터가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str3를 이제 출력해도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작은 따옴표 3개와 작은 따옴표 3개 묶어주거나 큰 따옴표 3개 이렇게 묶어줬기 때문에 이것이 엔터를 포함한 줄바꿈 문자를 포함한 그 문자열 값으로 이렇게 인식을 한 거죠. 예. 그리고 뭐 요런 방법도 있는데 요거는 많이 쓰는 거 아니라서요. 넘어갈게요. 이거는 STL5도 STL4 여기는 STL4고요. STL5는 여기인데 STL5는
이거는 이제 줄바꿈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 역슬래시만 딱 쓸 때는 이게 줄이 이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요 뒷부분이 이제 역슬래시를 다 제거하고 보면은 첫 번째 줄 플러스 두 번째 줄 플러스 세 번째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불린형에서 말씀드리면은 불린형은 이제 참과 거짓을 나타내기 위한 자료이고요. 참과 거짓 두 가지 값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보통 이제 불린형은 언제 쓰냐? 조건식의 결과를 이제 참것으로 이제 거짓으로 할 때 씁니다. 예를 들어 이제 A, B를 이렇게 불린형 이제 변수로 이제 입력을 하면은 기억 공간에 A가 true, B가 이제 false라는 불린형 값으로 이제 이렇게 대입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출력을 하게 되면 A 값 true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true가 출력되고 타입 A를 찍으면 불 형태다. B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타입 false고 타입을 찍으면 불 형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 이게 지금 이제 1은 1과 같냐 이런 거거든요. 이게 조건식입니다. 조건식. 조건식이 이게 계산을 하면은 1이 1이죠. true입니다. true. true이기 때문에 A에 지금 true가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고요. 여기 2가 1보다 크냐? 이것도 조건식인데요. true죠. true이기 때문에 여기도 B에도 지금 true가 이제 입력이 되고요. 이제 C는 뭐냐? C는 2가 1보다 작냐? 거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C는 false가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여기까지 실행하는 순간요.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은 A는 지금 true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불. B도 마찬가지로 true고, 클래스 불. C도 true, false고, 클래스 불.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조건식의 결과를 보통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불형이라는 값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기본 형까지 배웠고요. 연산자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자는 이제 어떤 우리가 값이 있으면은 값을 이제 바꾸는 계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게 하는 플러스 기호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종류에는 산술연산자, 관계연산자, 할당연산자 엄청 많네요. 예, 이것들을 이제 좀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하면요. 산술연산자는 이제 많이 아는 거죠. 우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여기 정수목, 그다음에 나머지, 제곱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서 많이 나머지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다 아실 테니까 그래서 A가 10이고 B가 3이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A, B를 찍어보면은 이제 10과 3이 되죠. A 더하기 B는 얼마가 되나요? 계산하면은 13이죠. 그 다음에 A 빼기 B는 7이고요. A 곱하기 B 하면은 10 곱하기 3이니까 30. A 나누기 B 하면은 10 나누기 3이니까 3.333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주의해야 될 게 얘가 지금 A가 지금 인트잖아요. B도 인트고 인트 나기 인트 했는데 나누기 할 때 무조건 플로트로 바뀝니다. 그쵸? 계속 더하기랑 이제 빼기 곱하기는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지금 다 인트였어요. 인트 더하기 인트는 인트고 인트 더하기 인트 빼기 인트도 인트고 인트 곱하기 인트도 인트였습니다. 근데 인트 나누기 인투는 플로트로 바뀐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항상 그러니까 10 나누기 2 해도 뭐가 나오냐? 5.0이 나와요. 5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수 나누기 정수는 항상 이제 플로트로 바뀌는 게 규칙이다. 이렇게 소수점을 항상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정수 나누기라는 게 있어요. 정수 나누기. 정수 몫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누기를 두 번 쓰는 연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 나누기 2 하면은 뭐냐? 몫이 5잖아요. 5가 나옵니다. 5. 그다음에 10 나누기 3 하면 뭐냐? 3.333인데 몫이 3이잖아요. 3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특정하게 목만 구하고 싶을 때 할 때는 나누기 씁니다. 나누기는 그래서 이 정수 나누기 정수는 정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트로 나오고요. 그래서 나누기만 이제 이렇게 형변환이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게 나머지도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A가 지금 10이고 B가 3이잖아요. 10을 3으로 나머지는 얼마인가요? 1이죠. 1.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나머지 1이 나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언제 많이 쓰냐? 나중에 이제 뭐 홀수, 짝수 이런 거 판단할 때나 아니면 뭐 3의 배수인지 배수 판단할 때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프린트 곱하기는 뭐냐? 제곱이다. 10의 3제곱은 얼마인가요? 1000이죠. 1000.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이게 산술 연산자고요. 뭐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자형에 대해서도 이제 산술 연산자가 있는데요. 문자형 산술 연산자 크게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더하기랑 곱하기가 있는데 a 더하기 b, 그러니까 a 더하기 b, a가 지금 abc고 b가 지금 df예요. 그러니까 더하기, 근데 문자열 더하기는 두 개를 합치는 거다. 이렇게 abc, df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가 abc고 여기가 df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친, 예, 이렇게 연속해서 합친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abc, 여기가 문자열이고요. abc, 여기 c가 지금 3일 때 여기를 곱하기 하면 뭐하냐, 얘를 세 번만큼 이렇게 반복합니다. abc, abc, abc. 예, 그런 문자열로 새롭게 나오는 이런 산술 연산이 있습니다. 문자열에 대한. 그 다음에 관계연산자, 크다 작다, 뭐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같다, 같지 않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 요것들은 그래서 이제 10은 3과 같냐, 요거를 프린트하고 여기서 A가 지금 10이고 B가 3이기 때문에 같냐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안 같죠. 이렇게 false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지금 프린터가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서로 다르냐라고 이제 물어봤기 때문에 이런 조건식의 관계연산자 조건식의 결과는 불이에요. true 또는 false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지 않다, false가 나온 거고, A와 B, 10과 3이 같지 않다, 같지 않기 때문에 true가 나온 거고, A가 B보다 크냐, 10이 3보다 크냐, 사실이기 때문에 true가 나오고, 10이 3보다 크거나 같냐, true, 10이 3보다 작냐, false, 10이 3보다 작거나 같냐, false, 이렇게 나온 겁니다. 관계연산자도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숫자 말고 문자에 대한 관계연산자가 있거든요. 이렇게 문자에 대한 이렇게 A가 이제 문자 10이고 B가 문자 3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문자 10과 문자 3이 다르죠. 문자 10과 문자 3이 같냐? 다르죠. false고요. 문자 10과 문자 3이 다르냐? 예, 다르냐? true죠. 그리고 문자 10이 문자 3보다 크냐? 근데 이게 false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제 숫자랑 다른데요. 그러니까 문자는 이제 크거나 작거나 할 때 뭘 따르냐면은 대소 크기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사전식으로 앞에냐 뒤에냐를 따라줍니다. 예를 들어 이제 ABC보다 알파벳이 DF보다 이게 작잖아요. 얘가 더 빠르잖아요. 자, 문자열은 이런 식으로 그 대소 비교가 크기 비교가 아니라 사전식 순서 앞이냐 뒤냐를 따지거든요. 그래서 1이 앞이잖아요. 앞자리가 1이고 앞자리가 3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10이 더 사전식으로 앞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이 3보다 크냐라고 물어보면 false가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도 false가 나오고요. 과연 10이 3보다 이제 앞섰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서냐, true가 나오고 앞서거나 같냐, true가 나옵니다. 예, 이렇게 사전형 대소 비교다. 논리 연산자는 이제 and or not이 있는데요. and는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앞뒤가 이제 불형을 받습니다. 이제 and는 이제 논리 연산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우리가 6의 배수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2로 나눠 떨어지고 3으로 또 나눠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6이 나머지 6 나누기 2의 나머지가 0이냐, 그리고 이제 6 나머지 3의 나머지가 또 0이냐, 이러면 이제 두 개 다 만족하면은 이걸 지금 6 나누기 2의 나머지는 0이죠. 0이기 때문에 여기 true고 true and true. 예. 그 때문에 이제 6은 지금 6의 배수다 이렇게 되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이제 8이다. 8이 6의 배수인지 체크하려면은 8 나누기 2는 여기는 true죠. 근데 8 나누기 3의 나머지는 지금 얼마인가요? 2죠. 2이기 때문에 0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false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and 요 전체 값은 뭐가 나오냐면은 true and false이기 때문에 and는 둘 다 true여야지 true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false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 연산은 이제
이 어떤 조건이 여러 개 조건에 대해 만족하는지 안 만족하는지를 따질 때 이제 쓰는 연산이고요. 네, 그래서 and는 이제 둘 다 true여야지, true여야지 true가 나오고, 둘 중에 하나라도 이제 true가 아니면 true false거나 false false true거나 false false면은 false가 나옵니다. 반면에 이제 or는 둘 다 이제 좌우에 있는 조건식이 모두 둘 중에 하나라도 true면은 이제 true가 나옵니다. true or true는 true가 나오고요. true or false는 true. 둘 중에 하나라도 true이기 때문에 false or true는 true. false or false만 이제 false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not은 이제 이게 뒤에 있는 조건식에 이제 참고짓을 바꿔주는 거고요. not true는 이제 false고 not false는 true가 나옵니다. 이런 식의 논리 연산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복합 대입 연산자는 이제 연산과 할당을 합쳐놓은 겁니다. 동시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A가 3일 때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2는 무슨 의미냐면은 기존의 A 값에다가 2를 더해서 그 다음에 더한 값 5를 다시 A에 할당하는 얘기거든요. 동치입니다. 이거 동치 같은 의미거든요. A 더하기 B는 B는 A는 A 더하기 B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그 A가 현재 1이에요. 요거 계속 어떻게 되죠? A가 기억 공간에 1을 넣었죠. 그래서 지금 대입을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대입에 있을 때 오른쪽 먼저 계산을 합니다. 여기 오른쪽에는 사용을 하는 얘기죠. 1 값을 1을 해서 1 더하기 1에서 2가 되면은 2를 다시 A에 넣어라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가 A가 2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는 1은 이거 무슨 의미냐면은 요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동치라 그랬죠. 동치. A는 A 더하기 1을 얘기합니다. 요것과 같은 의미고요. 그렇기 때문에 A가 현재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이제 복합대입 연산자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다가 요걸 더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해서 다시 값을 업데이트해라. 그래서 A에다가 자기 자신에다가 1을 더해서 업데이트해라. 그래서 2에다가 플러스 1에서 3이 되는 거고요. A 빼기는 1을 요구하면 요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A가 현재 3이잖아요. 3인데 여기서 A가 3인데 자기 자신에다가 1을 빼서 업데이트해라. 2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A가 2가 나오게 되고 찍으면은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자기 자신에다가 2를 곱해서 업데이트해라. 2에다 2 곱해서 4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찍어보면은 4가 나오고요. A 나누기는 그때 몫이라고 얘기했죠. 4 나누기 2에서 업데이트해라. 자기 자신에다가 2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보면요. 이제 A 곱하기는 3 더하기 2의 결과는 뭘까요? 여기서 이제 A가 현재 10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10에다가 의미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요 뒤에가 먼저 항상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A에다가 더하기 5 그래서 여기 5 자기 자신에다가 5를 곱해서 더해라. 그래서 여기 그래서 총 10 곱하기 5에서 50이 나옵니다. 여기 잘 읽어보시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멤버 연산자는 집합적 데이터 타입, 그러니까 데이터가 여러 개 들어있는 값에서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요. 이는 이제 포함되어 있으면 true, 나지는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면 true입니다. 예를 들어 str1이 이렇게 6개 글자가 있어요. abc가 포함되어 있냐 str1에 abc가 여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출력하면 true가 나오고요. abc 대문자 abc가 포함되어 있냐 파이썬은 대소문자 구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대문자 abc는 그렇기 때문에 false가 나옵니다. abc가 포함이 안 되어 있냐 ABC 포함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어 있냐고 물으면 false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대문자 ABC가 포함이 안 되어 있냐? 그러면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true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리스트도 비슷하게 작용이 돼요. 그래서 리스트 원소가 2, 3, 4, 5, 6 이렇게 7개 원소가 있다고 쳤을 때 2가 리스트 1 안에 있냐? 예, 있죠. 그 다음에 문자열 2가 있냐? 이거 다 숫자죠. 문자열 2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false. 그 다음에 숫자 2가 있냐? 숫자 2가 없냐? 없죠. 없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false가 나오고요. 문자에 2가 없냐? 없죠. 없기 때문에 true가 나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예,
요 같은 경우는 대소문자를 생각하셔야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수와 문자에 대해서 구분하신다는 걸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멤버 연산자는 이렇게 in 또는 not in이라고 이렇게 쓰고요. 이것도 연산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id 연산자 참고해 주시면은 is 그러니까 둘이 같냐 는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a가 b가 양쪽이 이제 같으면은 이제 true고요. is not은 다르면 이제 true입니다. 이제 a가 b냐 A가 10이고 B가 10이니까 둘이 같죠. 그러니까 이 는이라고, is는 는이라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거의 유사합니다. 이제 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true가 나오고, AC는 12과 11로 다르죠. 그래서 false가 나오고요. ABC A가 같기 때문에 true가 나오고요. A는 지금 ABC고 C는 DF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false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ID 연산자, is 연산자도 있고요. 사망 연산자, 사망 연산자는 이제 참고해주세요. 이것도 시험에서 안 내겠습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일단 이 연산자가 사망이냐 이렇게 값이 3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값 A 조건 값 B가 3개 항이 3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망 연산자입니다. 이렇게 A는 A 더하기 B 이런 거는 연산자에 대해서 값이 2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항 연산자고, 예를 들어서 뭐 또 아까 전에 뭐 not A 뭐 이런 같은 경우는 항이 하나가 들어가잖아요. 이 연산자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항 연산자입니다. 근데 사망 연산자는 항이 3개 들어가서 사망 연산자라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 조건이 참이면은 값 A가 출력되고, 조건이 B면은 값 B가 이제 출력되는 게 이제 사망 연산자입니다. 예를 들어 if true else D라고 하면은 이 조건이 true이기 때문에 요 앞에가 출력되고요. 값 A가. 그다음에 그래서 요거 출력해 보면은 값 A 앞이라고 나오고, 그다음에 뒤에 조건이 이제 false면은 이제 뒤에가 출력되기 때문에 D가 나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 그래서 X는 여기가 지금 사망 연산자의 대상이거든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X는까지 출력되고, X의 여기가 8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8은 여기가 지금 조건인데요. 8 나누기 나머지 2 하면은 나머지가 0이죠. 그래서 0이기 때문에 앞에 짝수입니다가 출력이 돼서 이렇게 출력이 된 겁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참고. 그냥 참고. 예, 여기 비트 연산도 참고. 비트 단위로 연산하는데요. 비트 연산은 사실 이제 C 언어에서는 좀 썼어요. 이제 C 언어에서는 비트를 다루거든요. 근데 파이썬에서 거의 안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있게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연산자 우선순위. 어떤 연산자, 같은 연산자들이 사용될 때 무슨 연산자가 먼저 사용되냐 이런 얘기거든요. 일단 산술 연산자가 이제 먼저 사용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곱하기가 더하기 빼기보다 우선순위가 높다는 거 알고 있죠. 그다음에 산술 연산자가 뭐 여러 개 쭉 있는데 순위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3개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산술 연산자가 1순위, 그다음에 관계 연산자가 2순위, 그다음에 세 번째가 논리 연산자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보다시피 3, 나머지 2는 뭐 0, 그 다음에 and 3은 0 하면은 이런 이제 예시가 있다고 쳤을 때 무엇이 먼저 실행되냐? 산술 연산자가 우선이다. 이거 계산하죠.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나머지가 1이죠. 그렇기 때문에 1은 00이냐? 그러면은 여기서 계산할 때 다음에 관계 연산자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산술 연산자가 먼저기 때문에 요거 계산해서 1이 이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0이 나온 거죠. 여기에서 산술, 그 다음에 관계연산자, 이제 관계연산자는 1이 0과 같냐? 안 같죠? 그렇기 때문에 false 되고요. 그 다음에 0은 0과 같냐? true가 나오겠죠. 이게 관계가 다음에 연산자가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게 되고요. 세 번째는 뭐냐? 그 다음에가 이제 논리 연산자다. false and true냐? 둘 다 true여야지 true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false가 나오죠. 이렇게 계산하면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이제 설정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에러를 보고자 하는데요. 정의되지 않은 데이터 삽입의 연산 사용 시 발생하는 에러입니다.
예를 들어 A는 3이고 B는 A, B, C예요. 근데 둘이를 이제 더해요. 이건 B는 문자열이고 이거는 A는 정수인데 둘이 덧셈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난다. 에러 내용을 보시면은 타입 에러, 타입 에러죠. 타입 에러. 데이터 타입 에러입니다. 형 에러고요. 그다음에 unsupported operand types for plus. 그러니까 플러스를 기준으로 해서 int와 str. 여기가 지금 A가 int고 B가 str이죠. str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에러가 어떤 내용인지 이제 하나씩 이제 아시면서 이게 나중에 이 디버깅 할 때 다 에러 보면서 하거든요. 내용 보고 왜 에러가 났지? unsupported 이제 타입 에러구나. 그러면은 이제 이 타입이 안 맞는구나. 둘이 타입을 맞춰줘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디버깅 코드를 수정해 가면서 이제 에러를 없애는 버그를 없애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러가 난 것도 잘 봐셔야 되고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자료형 변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임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A는 12 이런 이제 변환 함수들을 이제 쓰면 되거든요. A는 10이면은 이제 프린트 A에 보면 10이죠. 네, 플로트 A, 플로트 10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지금 정수형이죠. 소수점이 없기 때문에 정수형인데 이 플로트라는 이제 함수를 쓰면은 강제로 실수로 이제 바꾸는 겁니다. 10을 실수로 바꿔서 A에다 저장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아까 그때 말씀드렸죠. 변수에 A에 지금 아까 전에 여기서 하면은 10이 들어가거든요. 변수의 데이터 타입은 뭐냐? 변수 안에 저장된 데이터의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줄 실행할 때 A의 데이터 타입은 정수형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프린트해서 실행을 했고 A를 불러와서 이제 10을 넣어서 프린트했고요. 여기 요 줄 플로트 10 하면은 이게 늘 대입이 있으면 오른쪽이 먼저 실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른쪽이 10인데 플로트를 취했기 때문에 10.02로 바뀐 거고요. 10.0이 이제 A에 들어갔어요. 10.0이 이렇게 되거든요. A의 데이터 타입은 뭔가요, 이제 바뀐 거예요. 아까 정수형이었는데 실수형으로 바뀌었어요. 아시겠죠? 왜 바뀌었냐? A에 들어간 값이 실수값으로 들어갔기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값을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이제 치환해주는 게 이제 변환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린트 A 보면은 10.0 이렇게 실수형으로 이제 출력이 되고요. 요거 다음 예제 볼게요. 이제 int 함수 예제인데요. int 함수 10.7이죠. 인트를 취했어요. 이건 지금 소수점이 있기 때문에 실수령이에요. 실수령이 인트 함수를 이렇게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정수형으로 바뀌어야 돼요. 강제로. 정수형으로 강제로 바뀔 때 어떻게 되냐? 소수점이 탈락해야 합니다. 소수점 없애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10.7이 인트형 취해지는 순간 계산하면은 10이 되고 A에 지금 10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B도 마찬가지로 10.3인데 인트를 취해지는 순간 소수점 탈락시켜버리고서 10이 되고 B에도 그래서 10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프린트 A 더하기 B 하면은 10 더하기 10에서 20이 나오는 거고요. 프린트 A 하면 10, 프린트 B 하면 10 나옵니다. 예, 그리고 str은 이제 강제로 문자열로 변환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A가 여기 좀 내용이 빠졌는데요. A가 76.3, B가 76.3이 있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A를 STR-A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먼저 계산이 되죠. 항상 좌우변이 있으면은 는이 있으면은 우변 먼저 계산이 된다. A가 76.3 인트인데 아니 실수형인데 STR로 바뀌어서 A가 원래 76.3이 있었는데 76.3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상태에서는 A의 변수의 데이터 타입은 실수형이었는데 여기를 실행하는 순간 요 줄을 실행하는 순간 문자열 값 76.3이 들어가기 때문에 A가 이제 문자열형이 되는 거고요. B도 마찬가지로 76.3이 이렇게 되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둘이 문자열의 합은 둘이 붙이는 거라고 했죠. 76.3, 76.4 이런 식으로 그냥 둘이 붙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 형반하는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 문제로 에러 나는 경우 강제 형변환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가 지금 이렇게 문자형 76.3이에요. 예. B는 플로트 A에서
문자 요령인데 플로트 A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수형으로 바뀌죠. 실수형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B는 문자 요령이 아니고 76.3 실수형으로 들어갔어요. 프린트 A 해보면은 76.3.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그 프린트 할 때 이제 그 다운표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둘 다 똑같은 동일한 값처럼 프린트가 됐지만 사실 이거는 그 문자열형이 지금 프린트 된 거고요. 얘는 숫자열 그 실수형이 지금 프린트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둘이를 더하면은 이제 에러가 나는데요. 왜 그러냐? 요게 지금 플러스 오퍼랜드인데요. concatenate str은 플로트와 이제 str을 붙일 수 없다. 그러니까 둘 다 이제 str에 붙여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제 플러스가 지금 이제 하나는 이제 문자열형이고 하나는 실수형이기 때문에 둘이가 이제 계산이 안 돼서 이제 에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려고 해주면은 A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플로트 A로 강제 형변환 시켜서 그러면 이제 76.3이 이제 여기가 문자열 76.3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플로트 A 하는 순간 이제 실수 76.3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둘이 이제 더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해져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타입 에러가 날 때, 이렇게 타입 에러가 날 때는 강제 형변환 이 함수들을 써줘야 돼요. 네, 아시겠죠? 자료형 확인하면서 아까 전에 그 타입 배웠었죠. 타입을 치면은 그게 A는 지금 int이기 때문에 int형이 나왔고요. B는 지금 플로트이기 때문에 플로트가 나왔고요. str 이거 바꿔주기 때문에 실수형을 바꿔주기 때문에 실수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자료형 확인 함수들 타입도 이제 봄으로써 자료형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해보면은 파이썬 프로그래밍 이렇게 얘기했고요. 많은 얘기 했네요. 변수와 기억 공간. 그래서 인터프리터가 실행될 때 변수 공간 만들고 기억 공간 만들고 거기에 변수들 이제 쓰게 되면은 거기에 변수를 기억해 나가면서 프로그래밍 하게 된다. 진행이 된다. 얘기했고요. 기본 자료형들 이렇게 실수형, 그다음에 정수형, 그다음에 문자열형, 부일형 이렇게 4개 했고요. 그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연산자들, 산술 연산자, 뭐 조건 연산자, 그다음에 논리 연산자, 뭐 이렇게 포함 연산자, 뭐 이런 것들 다 했습니다. 자료형 변환. 우리가 이제 타입이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연산자들은 그 타입을 이제 항상 확인하기 때문에 타입이 안 맞을 때는 강제 형변환 해줘야 된다. 강제 형변환 함수 3개 배웠죠. int 이렇게 해서 하는 거, float, str 이렇게 3개 배웠습니다. 강제 형변환, 자료 형변환 써줘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수고하셨습니다.